고려의 대외 관계를 보자. 고려는 쉴 새 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전쟁으로 시달리던 국가야. 10에서 11세기는 거란족, 12세기는 여진족, 13세기는 몽골족,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지. 고려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세기에 거란족이 쳐들어와. 총 3차례에 걸쳐 침략해왔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소손영을 세치의 혀로 물리쳐 거란은 강동 6주를 고려의 땅으로 인정하며 물러난단다. 그 후 고려에서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한 것을 구실로 강동 6주를 뺏고자 2차 침입을 해. 거란은 개경까지 진격했지만 현종이 잘 달래서 돌아가게 했고 이 과정에서 양규 장군이 멋지게 활약을 하며 두들겨 팬단다. 화가 난 거란은 다시 3차 침략을 했고 이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아주 몰살을 시켜 거란족이 물러난 후에 개경 주위에 나성이 축조됐고 또한 북쪽 오랑크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는단다. 12세기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와 1차 침입 때는 우리 보병으로 이루어진 고려군이 여진족의 기병에게 대패를 해. 이에 따라 고려에서 대응책으로 기병, 보병, 승려병으로 이루어진 별무반을 조직한단다. 그리고 2차 전쟁에서 윤관 장군이 이끄는 별무반이 승리하여 동북 지역을 확보하고 동북 구성을 세워. 하지만 여진족이 동북 구성 지역을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고려는 이를 수락해.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처발렸던 여진족이 갑자기 크게 성장하여 중국의 지배자가 되고 금나라를 세우며 관계가 역전이 돼. 그들은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에서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난 거야. 결국 고려는 문벌 귀족의 승리로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단다.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중국의 지배자가 되어 원나라를 세워. 역시 고려에 쳐들어오지. 총 6차례의 침략이 있었어. 얘들 세계 제패한 월드 챔피언이야. 겁나 세다고. 하지만 고려왕 고종은 강화도의 천도에서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충주성에서는 노비들과 특수행정구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단다. 또한 스님인 김윤후 장군과 부곡민이 합심하여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를 해. 게다가 몽고 총사령관 살리타를 전사시키지. 고려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자 원나라는 고려에게 복속이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고려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고 개경으로 환도해. 이에 불만을 품은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삼별초야. 그들은 반몽 정권을 세우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리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항쟁을 했단다. 이제부터는 원간섭기야. 엄청난 내정 간섭을 받은 시기지. 우선 영토가 축소됐어. 지도의 총관부 위치와 명칭 잘 기억해둬. 고려는 부마국이 되어 왕들 명칭에 중이 들어갔고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낮춰 부르게 됐단다. 뿐만 아니라 관제 개편도 당해. 이성은 첨의부, 육부는 사사, 중추원은 밀직사로 축소됐어. 다만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기구는 오히려 권한이 확대됐다는 것을 알아둬. 그리고 식민 통치를 책임지는 다루가치를 설치해. 또한 매사냥을 관리하는 응방이 생기는데 이 기관에서도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단다. 게다가 일본 정벌을 위해 정동행성이문소가 세워져서 군사권까지 원나라가 쥐락펴락하지. 사회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몽골풍이 유행해. 사람들이 변발을 하고 몽고식 언어도 사용된단다. 반대로 몽고에도 고려의 풍습이 퍼지는데 이를 고려양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원나라에 끌려갔는데 이를 공녀라고 하지. 때문에 조혼을 하는 풍습이 생겼어. 이런 원간섭기에 몽고놈들에게 굽신굽신하며 큰 세력이 있어. 바로 친엄파 권문세족이야. 이들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대농장을 세우면서 힘을 키워나갔지. 하지만 원나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틈을 타서 고려도 힘을 되찾기 시작해. 특히 공민왕은 매우 중요. 그는 원나라 세력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어.
탐라 총관부와 동령부는 이미 충렬왕 때 회복을 했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해 그리고 정동 행성 이문소, 첨의부, 정방을 폐지하고 중서문 하성과 상서성 등 관제를 다시 복구했으며 과거제를 정비하고 성균관을 개편해 또한 몽골풍을 금지했고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 권문세족 수장인 기철을 숙청하면서 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한단다. 이렇게 되면서 원나라 자취가 점점 사라져갔지. 14세기에는 홍건적이랑 왜구가 침입을 해 홍건적은 원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서 결성된 한족의 반란군인데 고려를 엄청나게 괴롭혔단다. 또 왜구놈들이 이 당시 얼마나 고려를 심각하게 괴롭혔냐면 원래 경상도 해안에만 출몰하던 놈들이 전라도뿐만 아니라 개경 부근까지 나타났어. 결국에는 고려가 다 발라버리는데 이 승리 과정에서 성장한 세력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야. 최영과 이성계가 대표적인 인물이지. 참고로 이쯤에서 화포가 최무선에 의해 발명되어 전투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중국 땅의 주인이 됐어. 근데 문제가 된 것이 명나라가 고려에 있던 총관부를 대신해서 천령이를 설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야. 이에 빡친 고려 왕은 한판 붙어보자며 요동정벌을 단행해. 그러나 최영 장군 대신 출전했던 이성계 장군이 4대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단다. 이에 따라 요동정벌은 중단되었고 명나라도 고려가 의외로 강하게 나오니까 천령이 설치 요구를 철회했어.